제 목숨값을 갚으러 왔습니다. 순간 회사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이 낡은 운동화를 신은 계약직 여직원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불과 7일 전 그녀는 병원비조차 없던 상황에서 비 오는 버스 정류장에 쓰러져 있던 초라한 노인에게 통장에 남은 마지막 100만 원 전부를 건넸던 겁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노인. 하지만 그 노인의 정체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서진 씨, 회식비 아직도 안 냈어요? 사무실 안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던 직원들 손이 멈췄고 프린터 돌아가던 소리만 덜컥덜컥 울렸습니다. 윤서진은 모니터를 바라본 채 입술 안쪽을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 눈 밑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박미영 팀장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맨날 오늘만, 오늘만. 회사 다니면 기본은 해야죠. 다들 힘든 건 똑같아요.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슬쩍 눈치를 봤습니다. 누구 하나 서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짧게 진동했습니다. 띠링. 문자 한 통이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카드 대금 미납 안내. 금일 내 미입금 시 연체 등록 예정. 서진은 급하게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손톱 밑은 갈라져 있었고 오른손 검지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반찬 공장에서 일하다 베인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날. 눈 뜨는 순간부터 미안한 사람만 떠오르는 날 말입니다. 서진은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웃는 소리가 싫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들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자마자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에서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컵라면 뚜껑을 열자 싱거운 스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병원이었습니다. 윤순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서진은 급하게 허리를 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추가 검사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진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나오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략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만 원. 그 숫자가 귓속에서 무겁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컵라면 김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검사인가요?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어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이미 다 불어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툭툭 끊어지는 면발이 꼭 자기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엄마가 좁은 부엌에서 밀가루 수제비를 끓여주던 기억. 창문에는 빗물이 줄줄 흘렀고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난해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한다. 그 시절엔 그 말이 참 쉬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걸 말입니다. 퇴근 무렵이 되자 하늘은 잔뜩 흐려졌습니다. 서진은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과 화장이 다 번져 있었습니다. 물로 대충 닦아냈지만 푸석한 얼굴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어깨는 이미 삶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풍겼습니다. 어머니 윤순자는 작은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얇은 손등 위에는 핏줄이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순자가 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왔나? 서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늘 좀 어때? 괜찮다. 죽도 잘 먹었다. 하지만 밥상 위 죽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모르는 척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내가 먹여줄게. 순자는 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너 또 울었나? 아닌데. 엄마는 다 안다. 서진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응.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라. 엄마 병원비 벌어야지. 엄마는 됐다. 순간 서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자꾸 됐대?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링거바퀴 끄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는 한참 뒤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참 착하다. 그 말에 서진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 없으셨습니까? 누가 내 편이라고 말해주기만 해도 무너지는 날말입니다. 병원을 나온 서진은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카드값과 월세 고지서를 봐야 했습니다. 골목은 축축했습니다.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방울이 사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앞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괜히 자기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앞코가 해져 있었습니다. 비가 스며들어 양말까지 젖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벤치 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힐끗 보기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술 취했나 봐.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휴대폰만 내려다봤습니다. 서진도 처음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젖은 손등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꼭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손 같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우산을 접고 노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차가운 빗물 냄새와 오래된 약 냄새가 함께 풍겼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주머니에서는 젖은 명함 한 장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심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잉크는 빗물에 번져 거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좀 있습니까?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였습니다. 기사님이 소리쳤습니다. 타실 거예요, 말 거예요? 서진은 버스와 노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젖은 가방 끈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날 밤 그 선택 하나가 윤서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타실 거예요, 말 거예요? 버스 기사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끝은 마치 겨울 나뭇가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버스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작게 말했습니다. 안 탈게요. 버스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 정류장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잔잔하게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급히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따뜻한 생수 하나와 삼각김밥, 작은 핫팩 하나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기대어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물 좀 드셔보세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병뚜껑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병뚜껑을 열어 손에 쥐어줬습니다. 노인은 물을 조금 마시더니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젖은 옷에서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놓인 어깨에 감싸줬습니다.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은 한참 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폐 끼치기 싫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폐 끼치기 싫다는 말,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게 무서워서 아픈 것도 숨기고 외로운 것도 숨기고 그렇게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세요. 노인은 젖은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깊었습니다. 왜 도와주는 겁니까? 그 질문에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여러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공사장에서 돌아오던 아버지, 새벽마다 손 호흡 불며 김밥 말던 엄마,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지난 세월. 서진은 결국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못 지나가겠어서요.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빗물이 벤치 아래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잔액 부족 경고 문자가 떠 있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택시 안. 히터 바람이 나오자 노인은 천천히 몸을 떨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비냄새와 오래된 섬유 냄새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기사도 힐끗 백미러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편찮으신가 보네요. 서진은 애써 웃었습니다. 네. 병원 좀 가보려고요. 병원 응급실은 늦은 밤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환자 호출 방송, 소독약 냄새, 희미한 피 냄새까지 섞인 공기 속에서 서진은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노인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가족분 연락처는요? 모릅니다. 직원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신원 확인 안 되면 접수 어렵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상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요즘 이런 경우 많아서요. 비용 문제도 있고. 그 말에 서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겨우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등 핏줄은 푸르게 도드라졌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결국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검사비로 남겨둔 돈. 딱 100만 원. 며칠 전부터 수십 번이나 계산기 두드리며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내 가족 병원비와 처음 보는 남의 목숨. 그 사이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접수하실 겁니까?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직원은 익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볼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 하나 하는데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을 담보로 내미는 기분이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고 노인은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동 판매기 커피에서는 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미영 팀장이었습니다. 윤서진 씨,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아직 안 보냈죠? 서진은 피곤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병원이라서요. 병원? 팀장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요? 아는 어르신이 좀 쓰러지셔서. 아이고 참. 남 걱정은 또 기가 막히게 한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진 씨. 네.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 착하게 살면 세상 못 버텨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착하게 살면 못 버틴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과로도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진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얼굴 주름이 깊게 드러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하는 겁니까?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병원비 아까워서라도 살아나셔야죠. 노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웃음. 노인은 한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윤서진이요. 윤서진 씨. 노인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이름처럼.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은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는 거의 그쳐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희미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98만 4천 원. 잔액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멍해졌습니다.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검사비, 월세, 카드값,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잠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 노인을 바라보자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결국 근처 허름한 모텔까지 노인을 부축해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의사 말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모텔방 안에서는 오래된 담배 냄새와 락스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노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곳도 오랜만이군요. 서진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좋은데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요. 노인은 서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습니다. 마치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눈 같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진 씨, 네. 지금 가진 돈 전부 쓴 겁니까? 순간 서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등 위 핏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모텔 문을 닫고 돌아서려다가 마지막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침대 끝에 앉아 젖은 명함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진 글씨 사이로 단 하나의 글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찾기 시작했겠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지친 눈으로 모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허기를 달래고 곧장 출근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노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좁은 복도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하나는 깜빡거리고 있었고 누군가 새벽에 피운 담배 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 출근해야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급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기익.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욕실 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진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다급하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분명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싸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사기였던 걸까? 그때였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만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글씨. 7일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딱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아침 바람이 메모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현실이 몰려왔습니다. 통장 잔고, 엄마 검사비, 밀린 카드값, 그리고 지금 손안에 남은 건 이름도 모르는 노인의 메모 한 장뿐이라는 사실. 서진은 결국 허탈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 끝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화도 안 납니다. 그냥 멍해집니다. 아무 감정도 안 남습니다. 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은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뉴스 영상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졸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진만 세상 밖으로 밀려난 사람처럼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검은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박미영 팀장이 쏘아붙였습니다. 윤서진 씨, 회의 자료 왜 이렇게 늦게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팀장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요즘 정신 어디다 두고 다녀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있었던 일을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자리 직원이 슬쩍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100만 원 다 썼어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데 이미 회사 안에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 도와줬다며? 세상에 아직 저런 사람이 있긴 있네. 아니지. 멍청한 거지. 작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서진은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박미영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서진 씨 인생이 늘 그 모양인 거예요. 사무실 안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 너무 믿고 살면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서진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었지만 기운이 없었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윤순자 보호자분이시죠? 서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추가 검사 일정 잡으셔야 하는데 언제 가능하실까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잔액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결국 대출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 복도에서는 오래된 커피 냄새와 퀴퀴한 서류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상담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 연체 이력 있으시네요. 네.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안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 말에 서진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 병원비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가족 병원비.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서진은 결국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진은 코트를 여몄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노인이 남긴 메모가 아직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7일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너집니다. 정말 돌아올까? 혹시 날 속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병실 안 윤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드나? 서진은 급히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다 안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너 눈 보면 안다. 서진은 애써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손끝에 맺혔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후회는 하지 마라.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사람 살린 건데. 순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손해보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되는 법이다. 그 말에 서진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늘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사람 잃지 말고 살아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 지키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건지. 병원을 나온 서진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모두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젯밤 비 맞고 쓰러져 있던 초라한 노인, 강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잘 재단된 검은 정장, 날카로운 눈빛,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공기까지 무거워졌습니다. 비서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찾느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강태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지. 이틀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날 못 찾았나? 죄송합니다. 강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지? 비서가 급히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윤서진입니다. 강태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윤서진.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참 이상한 아이야. 비서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강태성이 누군가를 저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태성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아이 회사. 예. 당장 조사 시작하게.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태성은 창밖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알아보는 눈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잠시 뒤 더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면 썩어 빠진 곳인지. 그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신다고요? 호텔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진한 원두 커피 냄새와 긴장한 사람들의 땀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그룹 계열사 납품 협력업체입니다. 강태성은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평판은?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계속하게. 직원 갑질 문제와 회계 누락 의혹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강태성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임원들 등이 굳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화내는 사람입니다. 특히 평생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분노는 더 무섭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아침 햇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허름한 공장 바닥에서 잠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어 망치질도 제대로 못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태성 씨, 사람한테 받은 건 꼭 사람으로 갚아야 해요. 그 아내는 벌써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를 부축하던 서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다 해진 운동화,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남을 외면하지 못하던 눈빛, 그 눈빛이 자꾸 가슴에 남았습니다. 강태성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닮았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닐세. 그 시각, 윤서진은 회사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사기 열기가 얼굴을 후끈하게 덮쳤습니다. 밤샘 작업 때문에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박미영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진 씨, 네, 본사 감사 나온답니다.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갑자기요? 왜? 무슨 일 터진 거 아냐? 직원들 얼굴에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박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실수하지 말고 다들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서진 쪽을 흘겨봤습니다. 특히 윤서진 씨는 정신 좀 차리고 서진은 묵묵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회사는 뒤집힌 벌집 같았습니다.
간부들은 서류를 숨기느라 바빴고 직원들은 서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최동혁 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난달 거래 내역 다시 맞춰요. 빨리. 부장님, 이거 숫자가 안 맞는데요. 맞추라고. 근데 이거 감사 걸리면. 최동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니까. 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원래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납품 단가가 자꾸 바뀌고, 증빙 서류가 사라지고, 회식비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인 서진은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잘리는 건 자기였으니까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 많지 않습니까? 틀린 걸 알아도 입 다물어야 하는 순간, 먹고 사는 일이 정의보다 커지는 순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서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 검사 일정 더 미루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만 더 안 될까요?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긴 뒤 서진은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세면대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볼은 패였고 피부는 푸석했습니다. 예전에는 웃는 게 예쁘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웃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서진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괜찮아. 버티면 돼. 하지만 그 말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노인이 남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7일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서진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세상에 그런 일 거의 없다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에 보여준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미안해하던 사람의 눈빛,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사람의 눈빛. 그날 저녁, 강태성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태성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허름한 시장 골목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그 아이 참 예뻐했겠지.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도움받았던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손끝으로 그 이름들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칸에 새로운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윤서진. 글자를 적는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지.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태성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확인 결과 해당 업체 내부 비리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어느 정도지? 일부 직원들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강태성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윤서진 씨는 현재까진 관련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강태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군. 하지만 이어진 비서의 말에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게 회사 내부에서 윤서진 씨를 희생양으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순간 강태성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늙은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무서울 만큼 조용한 분노. 누가? 최동혁 부장 쪽으로 보입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툭 쳤습니다. 차 준비하게. 비서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직접 가시려고요? 강태성은 창밖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값을 갚아야 하니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세상에서 버티고 있었는지도 직접 봐야겠어. 그 시각, 회사 야근 사무실,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던 서진은 누군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복도 끝 탕비실, 최동혁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문제 생기면 계약직 하나 자르면 끝이야. 서진 몸이 굳었습니다. 윤서진 걔가 딱 적당하잖아. 순간 서진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사 건물 아래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검은 세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는 빗물이 길게 흘러내렸고 늦은 야근을 하던 직원 몇 명이 아래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누구 왔나 봐. 서진은 복도 끝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아직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제 생기면 계약직 하나 자르면 끝이야. 최동혁의 목소리. 웃음 섞인 그 말투.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억울했지만 이상하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이 겪어본 일이었으니까요. 힘없는 사람 하나 내밀어서 책임 덮는 일. 세상은 늘 그렇게 굴러갔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갑자기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차 엠블럼. 설마 진짜야? 직원들이 하나둘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박미영 팀장도 급하게 블라인드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차잖아. 순간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넥타이를 고쳐 맸고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동혁 부장은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빨리 정리해. 엘리베이터 숫자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띵!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팡이를 짚은 강태성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비 맞고 떨던 초라한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 하나만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 강태성은 천천히 사무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동혁이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미영도 허둥지둥 따라 인사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은 그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실 구석에 서 있던 윤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서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툭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서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사무실 바닥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탁, 탁, 탁. 직원들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모텔 침대 끝에 앉아있던 노인, 젖은 손으로 물병조차 제대로 못 잡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강태성은 서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서 숨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목숨값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 말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박미영 입이 천천히 벌어졌고 최동혁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태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습니다. 윤서진 씨는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순간 서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며칠 동안의 서러움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태성은 수행원에게 봉투 하나를 받아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받으시게. 서진은 망설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병원비로 결제했던 영수증과 함께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사무실 뒤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최동혁 부장님 맞으십니까? 최동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회계 비리 및 횡령 관련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박미영 손에서 서류철이 떨어졌습니다. 최동혁은 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해입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감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한 녹취도 확보됐습니다. 순간 최동혁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서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던 게 진짜였던 겁니다. 최동혁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성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사람 하나 밟고 올라간 자리는 오래 못 가는 법이야.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최동혁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진을 무시하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 내가 그동안...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조용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두 사람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멀리 도시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진 씨, 네. 왜 그날 날 도왔나?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그냥 어르신 혼자 계신 게 너무 쓸쓸해 보여서요. 그 말에 강태성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 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늙으면요.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워집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성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 주변엔 사람이 많아도 진짜 사람은 없었어. 그 말에 서진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가장자리가 세월만큼 달아 있었습니다. 그날 자네 보는데 죽은 아내 생각이 났어. 서진은 사진을 조심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 목소리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도 꼭 닮았더군. 순간 서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닮았다는 말, 그것도 좋은 사람을 닮았다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강태성은 조용히 서진에게 작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혼자 버티지 말게.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태성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살다 보면 그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인생을 살게 하더군. 그 말에 서진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래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세상이 아직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조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인연은 피보다 진하고 어떤 따뜻함은 평생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건 거창한 돈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모른 척 지나가지 않는 마음 하나일지도 모릅니다.